여러분, 아침마다 계란 드시죠? 든든하고 간편하고 값도 부담 없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 먹어도 괜찮다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계란을 먹었을 뿐인데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늦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란이 안 맞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란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계란 옆자리에 앉은 음식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젊을 때는 아무 조합이나 괜찮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 몸의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위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콩팥도 예전처럼 빠르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30년, 40년 쓴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처리 능력은 새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 바로 이어서 드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과일 한 조각, 두유 한 팩, 아니면 식후차 한 잔은 혹시 자동처럼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조합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계란은 잘못이 없지만 특정 음식과 동시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작은 조합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조금 벌어주고 짝을 다시 맞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속을 편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음식. 가을이면 집집마다 상자째 들어오는 그 과일이 계란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부드럽게 익은 감을 곁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도 잘 넘어가고 속도 편해질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오해가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위장에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단백질과 잘 엉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감과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뭉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강해서 빠르게 분해했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밀가루를 넣으면 금방 풀리지만 차갑고 오래된 물에서는 쉽게 덩어리가 집니다. 위장도 비슷합니다.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과 탄닌이 동시에 들어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계란 먹고 감 조금 먹었을 뿐인데 속이 돌처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감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계란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만 벌어주면 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2-3시간 뒤에 감을 드십시오. 아침 계란, 오후 간식감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계란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자리부터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몸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은 계절 음식입니다. 1년 내내 반복되는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더 자주, 더 열심히 드시는 그 조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라고 생각하며 드시는 조합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2개에 두유 1팩, 특히 검은 콩 두유라면 더 믿음이 가시죠. 단백질도 챙기고 근육도 지키고 뼈도 보호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몸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콩팥은 예전처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계란 단백질과 콩 단백질이 동시에 몰려오면 필터는 갑자기 일이 폭주한 상황이 됩니다. 택배 상자가 하루에 5개 들어오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20개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리 속도는 그대로인데 물량만 늘어나면 결국 쌓이거나 넘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육이 빠진다길래 계란이랑 두유를 매일 챙겼는데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다 쓰지 못한 단백질이 그냥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몰아서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란은 아침에,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콩팥을 혹사시키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자동처럼 이 조합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나눠보십시오.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거의 자동처럼 찾는 그것, 바로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특히 계란을 드신 뒤에는 기름기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차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작은 간격이 필요합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일부가 결합해 작은 알갱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알갱이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젊고 수분 섭취가 충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고 대사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는 점점 쌓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모래가 한두 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쌓이면 돌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옆구리가 쿡 찌르는 듯 아픈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차가 나쁜 음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십시오. 그 사이에 가볍게 움직이고 물을 조금 마셔주면 더 좋습니다. 그 뒤에 차를 마시면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식후에 바로 차를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시간을 조금 벌어보십시오. 그 작은 여유가 몸 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질이 높고 가격 대비 효율도 뛰어납니다. 문제는 단점이 보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C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을 그냥 먹는 것보다 양파를 함께 볶아 먹으면 훨씬 균형이 좋아집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단맛이 더해져서 소금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은 이 역할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궁합이 맞습니다. 생으로 따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은 칼슘이 많지 않습니다. 치즈를 조금 곁들이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한 조합이 아니라 균형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식단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복잡한 보약보다 식탁의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완전히 단단하게 익힌 완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삶을수록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단단하게 변합니다. 특히 노른자 겉이 녹빛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열에 의해 성분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이 상태의 계란은 소화가 다소 더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날것에 가까운 계란도 권하지 않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일부 영양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남기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끓는 물에 넣고 약 7분 정도가 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면 퍽퍽해지고 너무 짧으면 위생상 부담이 남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활용해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익힌 계란은 소화도 비교적 편안하고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삶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계란을 잘 삶아서 드셨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의 30분이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숟가락을 놓자마자 소파에 앉거나 눕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몸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소화가 시작되고 단백질 분화해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볍게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속 에너지를 흡수해 사용합니다. 식사 후 걷기는 몸에 저장될 것을 바로 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복부 부담도 줄어들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위가 놀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계란을 드실 때 소금에 깊게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짠맛이 당기지만 나트륨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후추나 채소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작은 조절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칼슘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과 어떻게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먹었구나. 하지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서 했던 행동은 오늘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순 이후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문제는 조합과 순서였습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감을 이어 먹지 않는 것,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넣지 않는 것, 식후 차 한 잔을 잠시 미루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좋은 짝을 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양파와 함께, 토마토와 함께, 과하지 않은 치즈 한 장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 완전히 익히되 지나치지 않게 삶는 것. 식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을 추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장고 안의 재료를 조금만 다르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고 매일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 몸이 더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계란을 제대로 드십시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당장 바꿔야겠다 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남겨보십시오. 말로 꺼내는 순간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계란과 두유를 매일 함께 드시는 친구 한 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의 선택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한 몸으로 오래도록 웃으며 식사하시길 바랍니다.